안녕하세요. 성형 알려주는 남자 성형외과 전문의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모기질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모기질종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혹이에요. 모기질종은 왜냐면은 성인한테 주로 생긴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는 그런 양성종양의 하나입니다. 이름이 이제 모기질종, 모가 이제 털이라는 뜻인데요. 털기질종이라고도 하고 털바탕질종, 영어로 얘기하면 필로메트리코마라고도 해요. 뜻이 뭐냐면 이제 털, 기질, 그러니까 털의 기질에 생기는 종양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머리카락이나 그런 털을 만드는 곳에 생긴 혹,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은 이제 대부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는 안타깝게도 자연히 없어지진 않고요. 무조건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모기질종을 엄마 아빠들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생겼을 때 모기질종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증상을 보고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모기질종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기질종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교과서나 논문이나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 얼굴이나 목, 위에 상체에 잘 생기는 피하,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있는 몇 센치 정도의 만져지는 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기랑 많이 왔을 때 그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기 물린 것처럼 애기 피부에 뭐가 생겼다고 해요. 빨갛게 뾰루지 같은 게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좁쌀만한 여드름이나 아니면 알갱이처럼 변한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크기가 커지더니 먹는 것처럼 혹이 푸르스름해진다. 피부가 이렇게 푸르스름해진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이제 피부색이랑 비슷한 거에 이제 만지면 알 수 있는 작은 덩어리가 있고, 물론 이제 가장 초기 단계, 모기에 물렸을 때나 정말 작을 때는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좁쌀만한 게 피부 밑에 있고, 그게 점점 더 커지면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도 늘어나면서 이제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 아래에 있는 혹이 약간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게 비쳐 보이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먹는 것처럼 약간 푸르스름하고 거먹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를 만져보면은 크기가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큰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를 보면 이제 더 크고 깊이도 깊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로 모기질종을 꺼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누렇기도 하고 약간 어두운 색에 되게 딱딱해 석회화된 물질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약간 젓갈색의 그런 막에 좀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방에서 임상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거고요. 엄마 아빠들도 걱정하시는 게, 이제 피부가 어두워진 게 수술하고 나서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계속 이렇게 까맣게 지내야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모기질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부 자체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혹이 비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수술해서 이제 깔끔하게 제거하고 나면 피부 색깔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물론 염증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피부 자체가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모기질종이 비쳐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하자마자 바로 피부 색깔이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또 다른 궁금증, 이거 수술을 언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애기가 너무 어리다,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 어떻게 지금 수술을 하냐, 이래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양성종양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 두 가지. 일단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경우, 이럴 때도 제거를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크기가 커진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은 곧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고요. 수술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절개선이 길어져서 흉터가 길게 남는다는 거예요.
정말 작을 때 뭐 한 5mm 때 오셨다. 그러면 정말 3, 4mm만 간단하게 째가지고 혹 꺼내고 한 2바늘만 꼬매면 되는데, 예를 들어 1cm가 넘어갔다. 그러면 뭐 7, 8mm 어느 정도 절개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길게 남고요. 그리고 수술 범위가 커진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다른 뭐 출혈이나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되니까, 크기가 이제 커지는 것 같다 이러면 수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때, 이럴 때는 수술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모기질종 자체가 크기가 막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커지진 않아요. 그러면 어느 때 불편감을 주냐, 이 모기질종이 주변 조직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모기질종에 의해 생긴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자연히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염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뭐 주변이 완전 빨갛게 붓고 애기가 막 아파하고, 그리고 심하면 고름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흉터나 이런 게 좀 크게 남더라도 지금 뭐 고름을 짜내고 염증을 빨리 없애고 그렇게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계획 자체가 달라지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게 꼭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가 모기질종이 있는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수시로 이제 크기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 너무 이렇게 막 크기를 본다고 매일 이렇게 꽉 쥐어짜서 만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극돼서 염증 생길 수 있으니까, 가끔씩 크기를 체크하셔가지고 뭐 자로 이렇게 재놓는다든지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해서 크기 변화를 보시고, 염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빨개지거나 이게 불편해하면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가까운 소아과나 병원이 있으면 가셔서 항생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한 며칠 지켜보다가 이제 붉은기가 가라앉지 않고 심해지면 병원을 가신다거나,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모기질종인지 아닌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모기질종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모기질종인지 모르시는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모기질종이 있었는지, 아니면 먹는 것처럼 뭐가 만져지는데 그게 모기질종이었구나 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환아들이 와서 이제 검사하려고 초음파를 보거든요.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 밑에, 이제 제일 위에 피부층 밑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저 하얀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석회화된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기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런 약간 까맣게 보이는 게 모기질종을 싸고 있는 껍데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진단까지는 잘 아셨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모기질종이 있네. 초음파를 봤더니 모기질종이 거의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기질종은 서두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아요. 뭐 무조건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얼만큼 째요? 이거 많이 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작을 때 오셔야 조금 째고요. 크게 오시면 크게 째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혹이 예를 들어서 주먹만 하다. 그러면 이 내용물을 어떤 절개창 구멍으로 이렇게 꺼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혹만큼, 아니면 혹보다 좀 약간 거의 혹 크기에 준하는 정도의 절개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야 이제 혹이 부서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얘기하면 1cm 정도 혹이다. 이러면 거의 그냥 1cm 정도 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한데, 그러면 흉터가 좀 길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혹이 이렇게 1cm짜리가 있으면 그보다 좀 작게 한 5mm, 6mm 정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석회화된 혹을 기구를 잘 부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나마 흉터를 좀 작게 해드리려고 덜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서지지 않고 나온 혹이랑,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잘게 부숴서 나온 이런 혹들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른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잘게 부쉈을 때의 장점은 흉터가 짧다. 이제 이거는 이제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장점이고, 단점은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환부에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숴서, 작은 절개창을 부숴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고,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뭐 부모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항상 이렇게 뭐 작게 절개창을 넣느냐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혹이 좀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는 부분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서 이걸 잘게 잘라서 꺼낼 경우 좀 위험할 때,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좀 달라. 이런 거는 이제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술 계획을 세울 때 그때그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 되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거,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우리 애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인데 모기질종 같은 게 생겼어요. 이거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초등학생인데 전신마취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수술방에서 주사 맞는 거나 이런 게 협조가 되는 나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되면 국소마취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타이르면 제 생각에 5살, 4살도 국소마취로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아이들의 성향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겁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혹이 커지는지, 염증이 심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저는 돌 지난 아기는 웬만하면 이제 국소마취로 수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이마다 이게 성향이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국소마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병원에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잘 찾아보시면 아이들을 국소마취를 수술해 주시는 병원이 그래도 몇 개 정도는 있거든요.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가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국소마취는 절대 못 하는데 크기가 커진다든지 염증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우리 아이가 트러블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전신마취라도 빨리 제거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 아이한테 모기질종이 발견됐다. 아니면 의심스러운 무언가가 생겼다. 이러면 수술이 무섭다고 꺼리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엄마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의 모기질종 치료에 대한 플랜을 함께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